네, 무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난 지 1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사고 현장에 대한 전면 여러분, 요즘 비행기 타기가 무섭다는 말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절망케 했던 소식, 바로 제주항공 여객기의 참사였습니다. 착륙 도중 외벽에 충돌하며 발생한 거대한 폭발,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무려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한순간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객기와 헬기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영화보다 더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짊어질 14명의 한국계 유망주 선수들이 한꺼번에 희생되며 전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연쇄 사고들을 이미 30년 전부터 경고해온 존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인류의 대재앙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본 듯 정확히 맞춰온 전설의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입니다. 그들은 과연 2025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 비행기 참사를 어떻게 예견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주목해볼 에피소드는 1994년 방영된 시즌 6의 맞이의 비행기 공포증입니다. 이야기는 호머 심슨이 조종사 전용 술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훈련도 받지 않은 채 여객기 조종석에 앉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호머의 실수로 비행기는 사고가 나게 되죠. 주목해야 할 점은 사고 이후 항공사의 대처입니다. 항공사는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심슨 가족에게 무료 항공권을 건네며 입을 막으려 합니다. 이 장면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최근 제주항공 사고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자료 공개를 꺼리며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전 만화 속에서 사고를 덮으려 급급했던 항공사의 모습이 오늘날의 현실과 겹쳐 보이는 것은 과연 단순한 기분 탓일까요? 마치 우리에게 다가올 사고를 경계하라는 경고를 던지는 듯하죠. 여러분, 만약 지금 보고 계신 이 유튜브 화면이 갑자기 멈추고 누군가 여러분의 계좌 비밀번호와 사생활 기록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겠다고 협박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업비트 580억 해킹 사건,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단 몇 초 만에 보안망을 뚫고 자산을 빼돌린 이 영화 같은 실화가 사실은 이미 심슨 가족에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40년 가까이 미래를 맞춰온 심슨 제작진이 왜 하필 지금 전 세계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의 몰락을 예언하기 시작했는지 그 소름 끼치는 디테일을 파헤쳐봅니다. 보통의 심슨 에피소드는 유쾌한 오프닝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시즌 34의 이 에피소드는 시작부터 결이 다릅니다. 갑자기 화면이 먹통이 되더니 익명의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가 등장해 방송국을 점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옵니다. 해커들이 시스템을 장악하는 방식이 최근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라자루스의 해킹 수법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서버를 침투해 단 몇 초 만에 보안 체계를 우회하고 시스템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상의 지갑으로 자산을 순식간에 빼돌렸죠. 그 자산을 국제거래망을 통해 추적이 불가능하게 섞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심슨 속 해커들은 단순히 장난을 치는 게 아닙니다. 정보 탈취, 데이터 유출, 시스템 제어,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전 세계 금융기관과 국가기밀까지 건드리기 시작하죠. 에피소드 후반부, TV 화면이 꺼지며 남긴 메시지는 더욱 섬뜩합니다. 앞으로 에피소드를 통해 하나씩 폭로하겠다. 이건 단순한 연출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닥칠 미래에 대한 일종의 예고장일까요? 2005년에 방영된 한 에피소드에서 당시 미국은 약값 폭등으로 시민들이 처방약을 사기 위해 캐나다까지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작품 속에서도 가족들은 캐나다로 향하고 그곳에서 한 캐나다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마리화나도 합법이야. 당시만 해도 마리화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명백한 불법물이었고 그저 풍자적 대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이 장면은 농담이 아니라 예고편에 가까웠습니다. 2018년 캐나다 정부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여가용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한 것이죠. 그 결과 캐나다는 가장 급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2005년 심슨 속에서 가볍게 흘려보냈던 그 말이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라 다가올 현실을 미리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심슨의 예언이 놀라운 건 단순히 사건을 마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들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 모든 게 단순히 예측력이 뛰어난 몇몇 시나리오 작가들의 센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거대한 정보망과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심슨 가족은 이후 수많은 에피소드에서 미래, 사회변화, 그리고 코인과 관련된 장면을 계속 등장시킵니다. 배경에 슬쩍 보이는 비트코인 결제 간판, 바트가 만든 민코인이 실제 화폐처럼 쓰이는 장면, 그리고 프링크 교수가 만든 가상화폐가 마을에서 폭등하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가장 유명한 장면은 따로 있죠. 피라미드 모양의 외눈 캐릭터가 등장해 심슨 가족에게 지금 코인을 사라 라고 말하는 대사. 방영 당시엔 그저 지나가는 농담처럼 보였지만
몇 년 뒤 비트코인 붐이 터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캐릭터의 모습이 일루미나티 상징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수많은 음모론이 생겨났습니다. 일루미나티 같은 비밀 조직이 심슨 제작진을 통해 메시지를 흘리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등장했죠. 특히 코인 관련 예언성 장면이 많다 보니 이런 추측은 더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전 세계의 정보를 학습하는 AI는 뭐라고 할까? 그래서 챗 GPT에게 코인 세력 관련 사이트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여러 사이트를 제시했고 그중 하나는 현재 접속이 불가능한 주소였습니다. 흥미가 생긴 저는 웹사이트의 과거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 사이트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카이브를 열고 이미 사라진 야후 코리아를 2002년 버전으로 들어가 보니 그 시절 뉴스와 게시글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네이버의 예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속되지 않던 그 주소를 아카이브에 입력해봤습니다. 일반 검색에서는 열리지 않던 페이지가 아카이브에서는 당시 모습 그대로 나타났죠. 처음엔 무의미한 사이트처럼 보였는데 스크롤을 내리던 중 사토시 나카모토와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페이지에는 여러 구간이 클릭 가능하게 남아있었고 첫 번째 링크의 글은 2021년 4월 7일에 올라온 내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지코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개인화를 축하한다. 하루나 이틀 안에 유명인을 하나로 만든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2021년 4월 도지코인을 확인해보니 정확히 그 무렵 80원에서 한 달 만에 800원까지 약 1000%의 상승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폭등의 중심엔 일론 머스크가 있었죠. 문구의 흐름과 묘하게 겹치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클릭 구간에서 또 다른 글이 등장했습니다. 2021년 7월 엑시 인피니티라는 이름과 함께 NFT PE 관련 표현이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엑시 인피니티 역시 7에서 8월 사이 1000% 넘는 상승을 보여준 시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릭된 구간에는 2025년 12월이라는 날짜와 함께 한국 거래소에도 상장된 한 코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RWA 중심의 미친 상승률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코인을 찾아보니 최근 10월 이후로 30% 이상 이미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다 보면 정말 이런 곳에서 거대한 세력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걸까?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실제 계획된 흐름처럼 보이는 사례가 몇 차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봤던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사이트에서 나온 이 미친 상승을 보여준다는 종목을 한 분 한 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이란 걸 알고 알려드리니까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정보를 그대로 믿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큰 상승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일수록 작게 나누어 접근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10만원만 넣어도 만약 여기서 말한 대로 정말 몇천 %가 넘게 오른다면 충분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시청자분들이 항상 안전하고 현명하게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다양한 분석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